만화 박정희, 만화 전두환, 또 만화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만화로 그려서 화제를 낳았던 분입니다. 시사만평가 백무연 화백이 운명을 바꾼 남자 만화 문재인을 펴내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시민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네, 시민캠프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계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무연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시사만화가로 활동하시다가 직접 이 정치판이라고 할까요? 정치판에 뛰어드셨습니다. 네.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제가 만화 문재인이라는 책을 네. 10월 초에 펴냈습니다. 네. 이 책을 펴낼 때는 문재인 후보가 경선을 당내 경선을 출마하고 네.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요. 네. 그 당시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네. 이제 그런데 개의치 않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이분이야말로 정권 교체의 적임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캠프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은 카툰 대변인을 카툰 대변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생소한데요. 네, 세계 최초니까 네. 생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네. 카툰 대변인은 말 그대로 카툰으로 문재인 후보를 대변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변인 하면 기자나 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대변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미디어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10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게 인터넷이었다면 이번에는 인터넷보다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SNS에 기반한 가장 적합한 콘텐츠는 바로 이미지, 카툰, 동영상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뒤로 저 만화의 몇 컷 장면이 보이기도 하는데 만화에는 주로 어떤 장면을, 어떤 이미지, 어떤 스토리를 담으셨나요? 문재인 후보의 일생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부모님께서 피난민이었죠. 월남을 하셔가지고 거제도에 정착한 순간부터 최근에 출마를 선언하기까지 과정을 59년 일생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쓰다 보면 위인전 읽다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일반 사람과 좀 달랐구나 이런 위인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후보도 그랬습니까? 이 문 후보님은 그렇게 우리가 보았던 그런 책 속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위인의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은 분이었고요. 심지어는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담배를 하고. 그래서 정학을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아주 이런 내용도 다 담겨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으로 다루면 일반 독자들이 피합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 문재인의 모습을 과감 없이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더 큰 울림과 감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대변인까지 이렇게 흡인할 수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매력은 뭔가요?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제가 만나본 문재인 후보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거는 이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분은 몸에 체화된 겸손함이란 게 그냥 자동적으로 배어 있는 분인데요. 어린이를 만나도 겸손하고 시장 할머니를 만나도 겸손하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카리스마의 어떤 시대가 지나고 최초로 국민을 모시고 진정을 섬기는 겸손한 권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3명의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만화로 그리신 바가 있습니다. 각 3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서 제작을 하셨고 또 이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두고 이 만화를 제작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 시대는 우리가 호칭을 부를 때 이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그리고 이 각하라는 호칭이 없어진 때가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그거 보면은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도 문민정부라는 시대까지도 각하라는 호칭을 썼는데
그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면 이분은 분명히 그 어떤 그 대통령님이라는 네. 문자도 어떻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겸손하다 하신 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그런 겸손함을 좀 만화로 좀 담아냈을 때는 뭐 본인만의 고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려내셨나요? 그 여기에 이제 만화를 읽다 보면은 이제 그분이 어떤 그 대하는 그 네. 이게 인권 변호사로서의 네. 그 대상 그 상대방을 그 변호하고 대하는 이런 그런 그 감동적인 부분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권 변호사라고 해도 이분은 참 이 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인권 변호사인데 돈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네. 저는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동의대 사건 때 그 네. 변호를 맡았던 분을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1,000만 원을 받는데 인권 변호사라고 해도 문재인 후보는 있는 형편대로 내십시오. 아, 네. 돈을 안 내게 되면 네. 양쪽 다 이 사건을 경시하기 때문에 네. 이 사건 자체가 어렵다. 네. 이게 참 이거 보면 상당히 인간적이고 네. 소탈하신 분이구나. 어느 정도 또 싶습니다. 책임도 또 부여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갔는데 약을 하나도 주지 않아, 뭐 돈을 받지 않고 주다 보니까 약을 너무 안 먹어서 병이 잘 안 낫더라. 이런 비슷한 경험도 공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단일화하는데도 뭐 여하튼 뭐 두 후보가 단일화할 거다 또 아니면 해야 한다 이런 이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물론 지금 안철수 후보도 네. 아주 그 훌륭하신 후보라고 생각이 들지만 문재인 후보만큼 이런 그 역사에서 치열하게 자기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은 네. 안철수보다 더 네. 치열했고 또 박근혜 후보보다도 더 열정적이었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시민 캠프에는요 어느 캠프보다 사실 그 직군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뭐 청년 노조 대표 만평가, 빵집 사장, 작곡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느 정도 좀 소통도 잘 되고 잘 융합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민 캠프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캠프를 꾸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동네 빵집 사장도 있고요. 네. 뭐 다양합니다만은 소통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사회의 스타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 그 사회 공익을 위해서 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민 캠프에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네. 행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캠프에서 약간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정치하면 우리가 뭐 딱딱하고 뭐 일반인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만화로 좀 부드럽게 풀어주시니까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더 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